네, 정치 여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평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SBS 홍지영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발생한 지 벌써 20여일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뉴시스 의뢰로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의 44%가 의원직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고 답했는데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조사기관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역별 반응도 주목할 만한데요. 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 지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가 46.6%로 나타났습니다. 자, 국민 평균보다 더 높았는데요. 자, 먼저 한민수 대변인. 네. 자, 민주당 지지층이 아무래도 광주, 호남 지역에서는 좀 두텁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김남국 의원의 이번 코인 거래 의혹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은 전혀 불법적 요소는 없었다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주당도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 기간 동안이랄지 본인도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과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국회의원이 상임위 기간이 됐던 대정부 질문이 됐던 이 시간에 코인 거래했다는 거는 이건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사과했고, 제가 볼 때도 국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국민들 불편하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론이 이거는 지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다들 못마땅하게 또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고요. 징계 수위를 좀 전에 저희가 화면을 봤습니다만 이제 제명이 한 40%, 44% 나왔는데, 윤리특위가 지금 조치가 한 예전에 보니까 4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도 국회 근무할 때 보니까 가장 이제 공개 경고, 공개 사과가 있고 최장 이제 90일 동안의 출석 중지, 금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출석 정지가. 이거를 보면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합치면 윤리특위의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 41% 정도가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번 윤리특위 제소된 상황이랄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여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특위가 이미 심사에 들어갔으니까 재빠르게 좀 빠르게 윤리자문위도 소집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요. 지금 한 39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역대 이제 우리 패널커 잘 아시지만은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자기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상당히 잘 징계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회기를 넘기면 이제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랄지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도 다 징계 제소가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좀 따져가지고 징계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징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또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리특위위원회에 일단 제소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윤리특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징계가 내려지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그런, 예를 들면 윤리특위 어떤 사안이 오르면 그것은 다 정쟁화돼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39건 걸려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아니, 이거 같이 논의합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로들 자기 편은 감싸려고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된 협상이나 타협이 이루어진 적이 제대로 된 적이 없고요. 그 긴 시간 동안 2건 정도밖에 처리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명은 이루어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39건이나 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걸로 시간 질질질 끌면서 이렇게 물타기 하는 과정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다른 건들 국회에 가면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네. 걸핏하면 청문회 열자고 그러잖아요. 청문회 열어서 무슨 진실 밝혀진 거 보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청문회 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 청문회 열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밝혀낸 것 이상의 단 한 가지라도 밝혀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보기에 그냥 국민들 호도하는 거고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의 지금 여론조사는 저렇게 분노하고 계시잖아요. 저렇게 분노하는 거는 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이미 판정을 내신 거예요. 코인 거래,
코인 거래 물론 국회에서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이태원 참사 보고받으면서 코인 거래하고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코인 거래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더구나 이분께서는 가난까지 연출해서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1위로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 이 코인 사태가 터진 다음에 말씀하신 것들이 거짓말의 연속이에요. 본인이 뭐 다 밝히겠다라고 하지만 뭘 밝혔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440만 원만 인출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뭐 2억 5천만 원이 이미 현금으로 해서 통장에 올라가 있는 거 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탈당하면서 나가서는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는 이거 뭐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잠적했어요. 국회의원이 저렇게 잠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아예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이걸 무슨 윤리위에다가 해서 하겠다? 글쎄 저는 아마 부지 하세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가상화폐 마블엑스의 조사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마블릭스와 넷마블 그 대표와 전무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진상조사단과 같이 이제 회의를 한 결과 상장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회사에서도 자체 조사를 통한 그런 내부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네, 일단 공교롭게도 이 마블엑스 김남국 의원이 사자마자 오르고 또 팔자마자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실제로 어제 진상조사단에서 물어봤더니 내부 정보, 즉 사전 정보를 취득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근데 보니까 마블레스요. 예. 그 측에서는 이제 사전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봤는데 이제 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예. 진상조사단이라고 우리 김성원 의원님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수해 때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사진 찍으러 왔다고 했나요? 뭐 그런 얘기했다가 되게 징계를 안 받았군요. 국민의힘에서. 근데 진상조사단장 맡으셨는데 잘 진상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근데 현재로서는 저는 윤리특위 문제도 좀 전에 이제 뭐 강도 높게 비판하시는데 윤리특위 민주당 제소를 국민의힘보다 며칠 늦었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이것도 안 하냐고. 그럼 하고 나면 또 비판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검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저기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도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이제 그 방송 같은 데 밝혔듯이 이분이 김 의원이 2017년? 16년부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 거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거래 내역을 밝히면서 공개를 하면서 온라인상이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이런 가상화폐 전문가들 또는 기자들이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뭐 얼마가 나오고 언제 거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정말로 이게 무슨 뭐 정보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불법적 거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수익을 냈다든지 하면 밝혀져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거래를 다 나올 거를 알면서도 김 의원이 했다는 거는 이거 검찰만이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수사를 해서 김 의원한테도 그게 낫고 또 국회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국민의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빨리 윤리특위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검찰과 양쪽으로 진행이 돼서 좀 진상이 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고 계속 이렇게 보도가 나오면 김 의원은 아니라고 하고 이미 현금으로는 얼마 인출한 걸로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보도들이 나오면 이게 진위가 확실히 됐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답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홍재영 논설위원, 이 마블엑스 측의 입장이 당초하고 또 어제 네. 조사 받은 입장하고 좀 달라졌어요? 네.
아까 조금 전에 저기 화면에 나왔었는데요. 지난 10일은 이 마블엑스 측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김 의원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4월 무렵에 그 상장 소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그 김성원 의원이 회의 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장 정보나 사전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또 자금 세탁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회사 측과 우리 저 조사단 측이 같이 공감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다시 물었더니 사측에서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그 기존 입장은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거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나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그런 이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블엑스 측에서 그래서 덧붙이기를 내부 조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단에서 요청한 부분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내부 조사를 진행해 보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일단 마블엑스 쪽에서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하진 않았더라도 누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더 중한 죄가 되는 건 아닙니까? 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것들은 건강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 내부자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 같으면은 그런 거래를 하다가 붙잡히면 100년, 200년 뭐 이런 식의 징역형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야, 사람이 저분이 뭐 잡혀갈 때 50 몇 살인데 200년형을 내리는 게 뭐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갖다가 교란시키는 행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주식이라든가 다른 금융상품 혹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그걸로 인해서 투기성이 강하고 많은 돈을 정보를 취득함으로 해서 지금 아까 10억, 50억, 100억 단위로 지금 그 김남국 의원에게 그 코인 거래를 했다는 그 사실에서도 드러나듯이 이게 정말 1억 천금을 갖다 주는 그런 거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수많은 청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그 정보로 제일 3만 원일 때 사서 6만 9천 원일 때 팔아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자꾸 밝혀라라고 하는데 아니, 검찰에서 밝히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압수수색도 해야 되고 영장 청구도 해야 되고 벌써 2번이나 기각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이 그 추적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판사님께서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주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 이거는 정치인 스스로 밝혀야 돼요. 정치인 스스로 거래소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문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래 내역을 쭉 보면 그중에 미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하면 본인이 나와서 그것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이다라고 해명을 하면 돼요. 근데 본인은 잠적해버렸어요. 열흘이나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글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요. 이게 올바른 해법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검찰 수사를 하겠지만 그거는 자기 본인이 먼저 해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뒤따라야 되는데 이걸 윤리에 던져놓고 지금 잠적해버리시단 말이에요. 네, 자 내부 정보 의혹, 여당의 의혹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금 세탁 의혹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440만 원만 인출을 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믹스 코인 약 51만 개를 클레이페이 59만 개로 교환한 것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에 자금을 세탁하고 현금을 대량 인출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홍정론 소리원. 원래 김남국 의원이 초창기에 440만 원만 인출한 거다, 대선 기간에.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행 입주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는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대선 기간에 440만 원만 인출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통장 내역까지 공개를 했었죠.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 전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했다는 게 지금 윤재욱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 신고 때 그런데 그럼 이 2억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그 2억 5천만 원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 위믹스 코인. 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하면서 약 15억 원의 손해를 봤다. 발행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에다가 몰빵을 했다는 거잖아요. 15억 원. 그랬는데 그걸 손해를 봤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다 역시 자금 세탁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여당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게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 자금 세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여당이 이럴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이시나요? 저 2억 5천만 원을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금화했다는 게 팩트로,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난 겁니까?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단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도를 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이런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을 계좌를 공개했듯이 이거가 계좌가 공개돼 가지고 했는지는 뭐 저는 확인을 못 해가지고 묻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드러난 건지, 만약에 드러났다면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을 했다는 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고, 제가 이제 검찰 수사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언제는 빨리 야당이 수사 안 받는다고 그렇게 체근하고 닥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 영장도 받아서 하는데 검찰부로 밝히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로 이걸 현금화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나왔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게 맞습니다. 밝히는 게 맞고 수사기관 가서도 수사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이거를 일부러 안 그랬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게 정확히 갔는지, 이 경로가 어떤 건지, 어떤 코인을 팔고 어떤 코인을 사가지고 팔면서 이게 현금화된 건지 이건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런 좀 의문점이랄까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 저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부도덕성, 왜 상임위 기관에 이런 걸 했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이제 여야 모두가 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징계 절차를 밟아 나가겠죠. 검찰은 지금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어떤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수사를 하면 밝혀질 겁니다. 근데 왜 여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저기 지도부뿐만 아니고 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자꾸 대선 자금 얘기를 할까? 상당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대선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나 모두 국고 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 정당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수백억 원을 받았고 또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펀드도 받고. 그게 다 남았어요.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아서 돌려주기도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 이런 코인을 팔아가지고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을 것 같은 의혹을 계속 이렇게 불지피면서 씌우려고 하는데 전 좀 이럴 때는 좀 답답해서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건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 기간 동안에. 하지만 지금 정쟁에도 어떤 선이 있고 한 건데 전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과거에 차떼기 당을 한 국민의힘은 여전히 불법 대선 자금 가지고 선거 치릅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명확한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그렇다면 보도가 나왔으니 이러고 공당이 특히 집권당이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지켜보고 윤리특위에서 징계하자는 얘기입니다. 좀 과도하면은 전 역효과 날 거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보통 분들도 아니고 자꾸 차떼기를 본인들이 회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지도부라면 특히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라면은 좀 공격에도 전쟁에도 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종혁 위원장님, 지금 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했던 2억 5천만 원 현금화 얘기, 이거는 현재까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주장일 뿐인가요? 아니면 증거가 아니 있는 그게 건가요?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 어느 신문에선가 이렇게 의심이 된다라고 보도가 된 거고 윤재혁 그 원내대표도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기자들이 있으면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회에 나오고 있다라든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보도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지 진실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얘기하면 왜 재산 신고를 안 했습니까?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분이 안 계세요.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적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사태 때문에 잠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뭐 유동규 씨한테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야 무슨 뭐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어디 멀리 숨어 있든지 뭐 핸드폰 버리고 사라져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네. 김남국 의원이 있으면 물어볼 거예요. 근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들이 어느 통장에 가 있다. 현금화돼서 코인은 계속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현금화해서 어느 통장에 넣어놨다는 거고 그 부분은 재산신고 대상이었는데 코인이 아니니까 현금이면 재산신고 안 했다는 거고요. 또 위믹스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정적인 코인 51만 개를 굉장히 불안정한 코인 59만 개하고 바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뭔가 정확한 정보가 있든가 자기가 그것을 가격을 올릴 수 있든가 아니면 정점에서 빼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든가 아니면 그걸 거래로 해서 다른 돈 세탁을 했든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면은 왜 그런 거래를 하겠습니까? 저렇게 그 변호사시고 국회의원이신 분이 그런 멍청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계속 그 이전에 440만 원만 나는 인출을 했고 국민은행 계좌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액 인출설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걸 지워버렸어요. 왜 지웠습니까? 그럼 분명히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중에 추궁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본다면 이거는 분명히 무슨 거액이 인출됐거나 뭔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무슨 추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네, 자 홍정론 소리원. 네. 김 의원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네. 가평휴게소 차 트렁크 그렇죠. 열고 있던 네. 장면을 누군가 찍어서 올렸고 네. 그게 한 일주일 벌써 돼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계속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뭔가 활동을 했다는 흔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김종혁 의원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밝혀야 할 자리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자신이 올렸던 글, 그 440만 원 인출에 대해서 이 황당무계한 소설이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이것도 지워버리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두문불출하기 시작한 게 열흘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일정들을 보면은 16일 국회 법사위가 있었는데 여기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캐나다 총리 국회 연설에도 불참했고요. 또 18일 5.18 기념식에 불참하고 지금 이날 바로 현행자가 말씀하셨던 그 가평 휴게소에서 모습이 찍힌 날이 그날이고요. 그다음에 5월 22일 법사위 소위도 불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의 흔적, 활동 모습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은요,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에 접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일쯤에 이 친야 성향의 커뮤니티 클리앙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정치 관련 게시물에 공감을 누른 흔적이 나타났고요. 거기 그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서는 2020년부터 김 의원이 꾹 변호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관련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날도 공감 버튼을 게시물의 하나를 눌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이 마지막 접속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 코인 보유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서 잠적하고 있으면서 커뮤니티 활동만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아마 동향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김남국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 현재까지도 계속 세비와 보좌진 월급이 지급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예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네. 뭐 이게 약간 잠적이라고 할까요? 거의 그 수준 같은데요. 우리 이준석 김남국 대표는 아니 여론의 세금을 관심이 언급하지 않았죠. 예, 예. 여론의 그렇죠. 관심이 예.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급이죠. 관심이 있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소명이랄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뭐 나와서 설명하는 자리도 있겠죠.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한 뒤로도 계속적인 다른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신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뭐 전혀 뭐 좀 추측할 수밖에 없고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탈당한 뒤에는 뭐 당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건이 계속 논란이 이어진다면 뭐 최근에는 이제 보도가 많이 준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나 국회 윤리특위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뭐 39건 전체가 다른 의원들도 지금 되게 긴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윤리특위가 열리면 39건 중에 어떤 건 처리하고 어떤 건 처리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 거기에 합당한 징계랄지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와는 또 다르게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왜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가상자산을 공직자들이고 선출직 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인데 신고를 안 하느냐 이런 법의 미비점을 많이 지적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이 됐죠. 예. 예,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제 결의안도 통과가 됐고 지금 행안위와 정개특위에서 가상자산 지금 뭐 상임위 차원에서는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빨리 이게 처리가 되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고위직 공직자들은 모두가 가상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여야 모두 뭐 어느 쪽이 좀 미루거나 그럴 필요 없이 우리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으니까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응해가지고 이 법의 미미점은 또 고쳐나가고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당의 압박이 계속 거세지는 상황인데 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 발언도 듣고 가겠습니다. 전국에 여당의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을 보면 야당 비난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야당을 견제하는 또 다른 야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관심이 과연 우리 국민과 국가를 향해 있는 것인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당 오늘, 대변인입니다. 네, 오늘 발언 이거 어떤 예. 뜻입니까? 이거는 뭐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거나 연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네.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후쿠시마 지금 이제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갔는데 지금 시찰단이 사실 정말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기자들, 우리 SBS 특파원도 그렇고 지금 버스 이동하는 것만 보고 저 안에 시찰단이 탔을 거야 이런 추정하는 보도를 저도 어제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시찰단의 명단도 공개 안 하고 시찰단 활동도 공개 안 하고 언론에도 공개 안 하고 시료 채취 안 하고 활동 시한도 뭐 피폭이 우려된다고 제안을 했고 설명하는 것만 듣겠다. 일본은 이미 설명해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증이 될까 하는 우려가 국민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말 그대로 정말 엄청 어려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IMF 이후에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무역 수지가 적자인 적이 없었어요. 15개월이고 세수가 펑크난 액수가 24조 원이랍니다, 현재. 이런 경제와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건들 수사하고 국회 징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모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경제 아니겠습니까? 민생.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신경 좀 쓰고 집권당답게 대통령답게 좀 챙겨달라. 그런 주문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김종욱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정치인은 약간 과장을 하시지만 과장이 심하죠. 왜냐면 뭐 야당 비판이 전부 다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제가 저희 지역을 다녀봐서 압니다. 당장 5.18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만 봐도 상처의 대물림을 끝내고 그 통합과 화합의 미래로 가자. 뭐 이런 거 국민의힘 포스터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비난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당 비난이 아니고요. 야당 내에서 벌어진 돈봉투 사건과 그리고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건 범죄에 대한 비난인데 그것을 왜 야당 비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야당에서 그런 야당 의원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는 건데 그것을 야당과 동일시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민생을 말씀하시는데 범죄가 척결돼야 민생이 살아납니다. 범죄가 횡행하는 나라에서 무슨 민생이 있습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전당대회 대표 뽑는데 돈 봉투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의원이 상임위원 그 자리에서 코인 거래를 해갖고 10억, 50억, 100억 이런 것들이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민생입니까? 그러니까 민생은 말로만 하면 민생입니까? 자기 당에서 벌어진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죄드리고 그걸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래야지 민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이 맨날 입으로만 민생 하시는 건 민생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호도할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